갑구는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갑 이런 거 들어가고요. 을구는 여기 소유권 이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당권이라든지 뭐 전세권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적힐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갑구는 현황이고, 표제부는 현황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보면 여러분, 을구 끝에 보시면은 임차권 등에 있다, 그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 등기라는 것은 이 원래 물권만 등기합니다. 뭐 소유권, 전세권 이런 저당권 이런 거 하는데 임차권은 여기 원래 채권이야. 채권인데 불구하고 이 을구는 이게 뭐야 등기한다면은 이게 임차권은 여기 을구에 등기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옆에 이제 얘가 보인다, 그죠? 이런 것들이 등기야, 등기. 이런 것들이 등기는 우리가 부동산마다 등기 다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뭐죠? 이 보존 등기는 우리 집을 하나 원래 땅이 있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지었다냐 이제. 그러면 원래는 등기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등기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 A가 이렇게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요. 그래서 A로부터 B가 집을 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등기가 넘어가겠지.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등기 안에 여기 등기가 있으면 여기 등기입니다. 등기 안에 갑구입니다. 갑구인데 이렇게 번호가 몇 개 있어요. 번호가 이렇게 1번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A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B 이렇게 써놔요. 이름이 이렇게 써져야 지금 이 등기부로고 현재 지금 B가 소유자구나 알 수 있습니다. C가 B로부터 이 집을 샀어요. 그러면 사야 되겠지. 소유권 이전 C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C가 소유권자거나 아무리 돈 다 줬다 하더라도 C가 B한테 집을 사면서 돈 다 줬다 하더라도 아직은 부동산 명의가 이렇게 C를 등기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 여전히 소유자 누굽니까? B. 그거 알면 돼요. 자, 됐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건 그냥 일반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는 굳이 몰라도 관계없어요. 뭐 등기의 효력에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서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 임대차 관계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뭐 이런 것도 우리 앞 시간에 봤던 계약금의 성격, 그죠?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그런 걸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등기 내용에서 표제부, 갑골구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여러분이 어떤 집을 되게 지나가다가 되게 마음에 들어, 저 집 사고 싶다 생각하면은 뭘 떼봐야 돼? 일단은 등기일 때 보면은 누가 소유자인지 이렇게 다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입니다. 659페이지 보시면은 임대차는 여러분 이제 집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분류 관계에 관련해서는 좀 공부 정리하셔야 돼. 임대차 분류 관계는 여러분, 집을 빌리는 거다, 그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빌리는 거야. 집을 빌릴 때 어떻게 빌려주고 할 것인가? 임대차 분류 관계입니다. 분류 관계인데, 그러니까 A가 집주인이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야. B를 빌려줍니다. 이게 빌려가는 사람이 일종의 세입자죠. 그죠? 여기 임대차 관계입니다. 임대차 관계면은
우리 A를 뭐라 표현합니까? 임대인 이런 말 써요.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가는 사람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관계인데, 이게 이제 임대차 법률 관계이고, 이 임대차 법률 관계에서 가장 이를 규율하는 그게 집주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일반법으로서는 민법이 적용되고요. 특별법으로서 뭐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법이 이제 적용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법이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죠. 시험은 이제 여기에 잘 넣어주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부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좀 보도록 익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주로 누가 경제적인 약자입니까? 임차인이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약자죠. 경제적으로는 약자입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보호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대차 어떻게 보호? 주로 이제 그 보호의 방점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B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호하는데? 우리 법은 어떻게 보호하는데? 자,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식이 크게 이렇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대항력을 가지고 대항력 제도를 가지고 보호한다. 어떻게 보호한다고? 이거죠. 여러분, 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제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이야.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성격이 채권이에요. 채권입니다. 채권이. 보세요. 저 지금 이 대항력이라는 효력을 인정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뭐로 보호하느냐? 우선 변제력이라는 가지고 보호합니다. 우선 변제력이라는 가지고 두 가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저 보호법에서는 어떤 걸 인정하는 거니까 임차인한테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우선 변제력이라는 이걸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뭔가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인데, 원래 B라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B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 채권 물건을 공부했습니다. 채권 물건 공부하면서 그 돈을 빌려줬을 때 누가 얼마 100원씩 빌려줬을 때 누가 얼마 받아갔냐, 몇 가지 우리 경우에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정리를 했는데 메모를 했는데요. 그걸 여기에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A가 B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인데가 보증금이 얼마냐? 근데 보증금이 집을 빌려가면서 보증금을 근데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보증금 5천만 원 주고 집을 이렇게 빌렸어요. 월세 아니면 월세에다가 월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집을 빌렸어요. 보증금 5천에다가 월세를 10만 원씩 주면서 집을 빌렸습니다. 주면서 B는 요는 돈을 주고 요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성격이 채권이에요. 채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채권 있는 이야기 했죠.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채권자야. 이렇게 바꿔볼까요?
B가 A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예요. 채무자입니다. 그죠? 채무자입니다. 100을 빌려줬어요. 약속한 날 100을 A가 안 돌려줘요. 그럼 채권자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럽니까? A한테. 왜요? A가 빌려갔으니까. A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부모한테 가지고 대신 주세요. 안 돼. 왜? A가 빌려갔으니까. 그 채권은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거 누차 말했다, 그지? 자, 보세요. A하고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걸 주고 B가 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도 채권입니다. 채권이야. 그래서 뭐 이 집을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근데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1번입니다. 6개월 좀 지나서 A가 이걸 C한테 팔아요. 매매. 현재 시켜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C가 현재 소유자는 C입니다. C예요. 현재 소유자입니다. 2번 이렇게 나오죠. 아니,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유자네, 그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B한테 이 집을 빌려주고 나서 아직 기간이 1년 끝나기 전에 집을 파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입니다. 그거는 자유예요. 이런 게 자유입니다. 현재 지금 C가 소유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아직 기간이 한 석 달 좀 남았어요. 아직 한 3개월 정도. 아직 계약이 1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자, 이때 C가 현재 소유자 C가 B를 찾아가가지고 그죠? 3 나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순수한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이게 가능합니다. 나가라 하면 왜냐면은 A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죠. B는 임차권은 채권. B는 이 임차권 채권은 누구랑 계약해서 생겼습니까? A랑 계약해서 생겼어요. 그죠? 이게 이 B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느냐? A한테만. 왜요? A랑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B가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시다고? A한테. 왜? A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소유자는 소유권자잖아요. 소유권자로서 물권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지금 A한테 집을 사면서 지금 자기도 집이 없어가지고 당장 이 집이 필요해. 그 집이 들어보니까 B가 살고 있네. 나가라. 왜요? 나랑 계약했지 않아. 나랑 계약한 사람이 아니잖아.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B가 나가니까. 아직도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계약은 누구랑 했는지 계약이야? A랑. C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뻥 뜨죠, 그죠? 아니, 우리가 뭐 같은 경우가 다 있냐, 이거지, 그지? A는 여러분, 그 당시 소유자랑 A랑 계약했잖아. 근데 자기는 계약하고 나서 했는데 C가 나갈 쫓겨나네? 보증금은요, 못 받아요. 왜요? 보증금 누구한테 줬습니까? A한테. 이게 B는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이야기지. 그는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쫓겨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도리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쫓겨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주택, 임대차, 아까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A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기 전에 요는 많이 쫓겨나다 보니까 뭘 했는 거니까 민법을 개정합니다. 민법을 개정해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는 게 아니야. 등기는 물건만 등기합니다. 뭐 소유권, 저당권 이런 것만 등기해. 그런데 그 임차권을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특별히 마련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나면 언제 했냐? 등기를 하고 나면은 등기할 때 아까 우리 앞에 봤죠? 갑구 을구죠. 어디 을구다 그죠? 을구에 딱 등기해. 을구에 등기하게 되면은 그 효력을 어떤 효력을 인정해 줬느냐? 대항력을 인정. 대항력. 이게 뭐예요? A, B가 자기 요 임차권을 등기를 했어. 을구에다가. 그러면은 C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가라 그러면은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뭐 대항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안 쫓겨난다는 이야기도 그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계속 쫓겨납니다. B가 계속 쫓겨나요. 왜요? 문제는 있잖아. 요 등기라는 게 문제예요. 등기는 여러분 B가 자기 임차권을 등기하려고 그러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등기는 등기가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A 거잖아, A 거.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지고 A가. A가 가지고 있는 등기 서류에다가 아까 줄을 거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보면은 이 서류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이거를 A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중에 그 집에 자기 그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등기가 있어. 자기 집에 등기 좀 보여달라 그래. 등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떼는데 요 등기를에다가 B가 을구에다가 1번하고 B 이렇게 써놓으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A가 자기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등기소 가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주인든 간에 협조 거의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이게 귀찮고요. 왜? 일단 하루 시간을 휴가를 내야 되고, 두 번째 이 집주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한 의지로 좋은 뜻으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놈에게 이용이 안 돼요.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꽝이야, 말장 꽝이야. 그래서 계속 쫓겨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예 뭘 받는다고? 이거는 만족 못하고 아예 그냥 특별법을 만들어. 그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듭니다. 이 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입신고하라. 플러스 점유하라. 그러면 뭐 대항력을 인정해 줄게.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조건은 뭐라고?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입니다. 이 전입신고는 이게 주민등록 이전이야.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이고, 플러스 그 집을 점유를 하면은, 달리 말하면은, 그 집에 따라 살게 되면은, 뭐가 인정된다고?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력. 이거죠. B가 이 계약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은, 그 집을 점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C가 나타나서, 나가라! 그러면은, 못 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나아가서, 더하기에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선 변제까지 받습니다. 자, 이게 뭔 이야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가. 확정일자라는 건 여러분,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리 전입신고하러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 전입신고할 때 이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거야. 뭐가 필요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게 되면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다가 여기 날짜 있죠, 날짜를 가지고 여기 날짜랑 주소가 나오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여기에 도장을 꽝 찍어줘요. 공무원이. 요게 날짜가 있어요. 날짜. 뭐 2019년 뭐 10월 뭐 11일 그러면 요게 확정일자. 요 도장을 꽝 찍어주면 요걸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집주인이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보증금을 못 줄 사정이 생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또는 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안 내줘요.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은 뭘 확정일자가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다른 권리보다는 먼저 받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우선 면제권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꼭 암기하세요. 대항력의 요건을 말하고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고 우선 변제효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에다가 확정까지 그러면은 우선 변제효력까지 됩니다. 일단 무조건 암기사항입니다. 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교재 가지고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659표 보세요. 2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등기제도입니다.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에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이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주택임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대항력 보세요. 2번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요 등기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임차권 등기 제도에 따른 등기입니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이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말이죠. 요게 지금 주민등록이란 말은 전입신고랑 같은 말이고 인도 이게 점유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점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그 다음 날부터도 기억하시고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달리 말하면 이런 이 C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가라 그러면은 못 나겠다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B가 지금 보증금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A한테 줬어요. 현재 소유자는 C입니다. 그러니까 B가 여러분, B가 어떤 사람이냐? 전입신고하고 점유 다 했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C가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 수 있다. 그죠? 버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치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은 C인 상태에서 안 쫓겨나고 기간을 끝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 동안에 쫓겨나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났을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달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A한테 줬다, 그죠? 근데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는 게 좋습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임차인 입장한테는 유리합니까? 좋습니까? 편합니까? C한테 달라고. 준 거는 누구한테 줬다고? A한테 줬지만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은 누구한테 달란다고? 현재의 소유자한테 달라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돈은 A가 받아가고 A가 받아가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건 C한테 달라고 하면은 C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불리하지 않죠. 왜냐면 어떻습니까? 요 집을 살 때, 그죠? 살 때 C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증금을 지가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요 보증금을 까고 줬겠다, 그지? 달 이거잖아. 이 집이 만약에 요 집이 만약에 얼마일까요? 2억짜리 집이야. 2억짜리 집이야. 그럼 매매 대금이 2억이다, 그지? 2억이라 가면은 원래는 2억을 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중에 지가 보니까 5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나중에 5월 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주겠다고? 1억 5천만 줬겠지. 왜? 어차피 지가 5천을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C한테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요렇게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 그림 속에 보세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660페이지 그림이야. 임대인,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 2번에 임대차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됐다, 그지?
현재 양수인이 양수에서 이름 그러면서 양수인이 C를 이야기합니다. 양수인 양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 말입니다. 3번에 보시면 이랬네.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즉 보증금 누가 줘야 된다고? 양수인이 준다 이 말이다. 그죠?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우선 변제력입니다. 우선 변제력. 자, 일단 잠시 끊읍시다.